이 유전의 전반적인 단원 이름으로 하면 교과서 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전 단원, 4단원, 생년과학의 4단원 파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유전 단원의 맨 앞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색체에 조금 내렸다가 추우면 더우니까 다시 온도를 올리자고요. 거기에 염색체라고 먼저 이렇게 써 있어요. 염색체가 뭡니까? 염색체가 뭐죠? 염색체라는 거. 일단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한다면 염색체는 뭐와 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느냐?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고 이렇게 지금은 그냥 염색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이제 염색사라는 게 염색사는 실사자야. 간기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좀 풀어져 있는 실처럼 풀어져 있는 상태라는 소리야. 그렇게 되다가 분열기 때에 이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짧아지면서 응축이라고 얘기해. 단단해진 상태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해. 근데 요즘은 염색사라는 말을 사실 요즘은 조금은 안 쓰는 추세야. 근데 아직도 많이 써. 그냥 염색사에서 감기 때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기가 들어갔을 때 뭘로? 염색체가 된다. 아직도 이 말을 쓰는데 요즘 이제 염색체가 풀어진 염색체 상태였다가 응축된 상태다. 요렇게 표현을 요즘은 더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풀어진,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에서 짧고 단단한 염색사가 보통 토탈 길이로 하면 한 2m 돼. 엄청 길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DNA가 되게 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색체로 이렇게 되면 분열기에 들어서면 10,000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단단해져. 왜 그럴까? 그걸 응축이라고 할 건데 응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짧고 단단해진대. 왜일까? 굳이 왜 짧아지고 단단해져? 굳이. 그냥 그거 그냥 내 자식한테 넘어가도 되잖아. 유전자 어차피 거기 위에 있는데. 왜냐? 너무 길어. 그리고 느슨해. 그러면 그 유전자가, 요 염색체가 자손에게 넘어갈 때 그 위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입을 확률이 너무 커. 제대로 넘어가야 돼. 유전자가 여기 다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길고 느슨하면 다칠 위험성이 커. 그래서 우리는 짧고 단단하게. 그리고 자식한테, 자손한테 그 유전자를 확실하게 넘겨주겠다는 소리야. 확실하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응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는 이렇게 두 가지 돼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염색체의 기본 단위 뭐라고 하느냐?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해요.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야, 우리가 요번 뭐 시험을 조금 본 것 같은데 DNA라고 그랬어요. DNA는 뭐야? 핵산이죠. 뉴클레오 액신, 그러니까 뉴클레 액신, 핵산이에요. 핵산에는 뭐가 있는데?
헥산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 헥산의 종류가 시험 본 거야. DNA와 RNA가 있죠. DNA와 RNA가 있어. 우리가 했잖아. DNA는 이중나선, 그 다음에 RNA는 단일가닥이고 염기가, DNA는 A to GC, 그 다음에 RNA는 T 대신에 유라신. 그게 차이죠. 그런데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이 두 가지를 합한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헥산, DNA와 RNA의 기본 단위는 뭐야? 얘네의 기본 단위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연결되어 있는 뭐라고? 이거 시험 본 건데? 뭐라고? 헥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어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헥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을 때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제되기 전. 저번에 잠깐 얘기한 거죠. 요 위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대립 유전자는 항상 어떻다? 그 염색체에 항상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같은 상자,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유전이라는 거가 어떤 우리가 멘델이 기초를 닦았다면,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서턴이 받고 이제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뭐라고? 요 대립 유전자가 이 상동 염색체에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이게 염색체인데 이게 이렇게 풀어진다 치자. 풀어진.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 DNA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나는 이제 그림을 여기 칠판에 쓴 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그리긴 뭐하니까 이 DNA가 요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이렇게 풀어진 다음에 또 감싸고 갔다가 풀어진 다음에 감싸고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DNA가 우리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있으면 요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조금 풀어지고 또 감싸고 그게 염색 사이 상태라는 소리야. 풀어진 상태가 여기 이렇게 감싸고 간다는 소리야. 보통 여기 한 묶음 이렇게 됐을 때에 보통 히스톤 단백질을 위아래 4개에서 위아래 다 합해서 보통 8개를 한 묶음으로 감싸주면서 가요. 보통은 그래.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풀어진 그렇게 감싸면서 가다가 이제 짧아진 상태가 염색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문제에서 얘를 A, 얘는 B, 이 전체를 이 한 묶음을 C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DNA를, B는 히스톤 단백질을, 그 다음에 C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뉴클레오솜을 의미하는 거야. 묶음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뭐 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소리. 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야. 이 전체가 뉴클레오솜, C가 뉴클레오솜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한 묶음은. 그런 말의 장난이야. 그런 말의 장난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렇게 풀어진 상태. 이 안에는 진짜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진짜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조금 홀쭉한 데가 있죠. 이 홀쭉한 데를 우리는 이제 나중에 분열기 때 방추사라는 게 달라붙어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방추사가 달라붙는 이 홀쭉한 부분을 동원체라고 얘기해요. 동원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염색체 위에는 하나의 대립유전자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약 한 25,000에서 3만 개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야?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죠? 개수 46개야.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23쌍. 그러면 25,000개가 46개에 있어야 돼. 하나씩 있을 수가 절대로 없죠. 그럼 나누면 약 하나의 염색체 위에 우리 사람은 약 몇 개의 유전자가 놓여 있느냐? 한 760개가 놓여 있다. 어마무시하게 놓여 있다. 어마무시하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놓여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두 쌍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쌍이 이렇게 뭐 여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냥 임의로 스몰로 한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얘네는 이 상태에서 복제기 때에 한 가닥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는가? EN 이퀄 4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가 지금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두 쌍으로. EN이 의미하는 건 뭐야?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우리 복쌍이라고 해서. EN이 의미하는 건 보통 우리가 요 EN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체세포예요. 요 EN이 의미하는 건 체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가 복제가 됐어요. 복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복제된 거를 물론 얘네는 상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동 염색체. 복제된 거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염색 분체라고 얘기합니다. 염색 분체라고 얘기해요.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염색 다 복제가 된 거야. 한 가닥이 더 생긴 거야. 똑같은 게. 그러면 여기 라지에이가 있었어. 그럼 분체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 복제된 거라고 했어. 복제된 거니까 여기 라지에이가 있으면 그 복제된 거에 누가 있겠어? 라지에이가 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으니까 복제된 거에 스몰 a가 있는 거야. 복제된 거니까 어떻다? 이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야. 복제돼서 똑같은 게 한 가닥 더 생긴 거야.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 구성은 같다. OX.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 구성은 같다. OX. X죠. 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라지 A 있으면 여기 스몰 a가 올 수도 있지만 라지 A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 구성이 같다면 틀린 거고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이 같다면 이건 맞죠. 복제된 거니까.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이건 염색체가 몇 개야? 8개. 염색체 개수가 복제됐어요. 그럼 염색체 개수가 몇 개? 얘는 지금 4개라고 했어.
그럼 얘는 염색체의 개수가 얘도 4개야. 단지 복제가 된 상태야. 얘도 염색체의 개수는 2n 이퀄 4예요. 단지 복제 전, 복제 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어차피 뭐 동원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염색체의 종류를 조금 그냥 살짝 언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동염색체, 염색 분체, 체세포 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의 전기 때 이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되느냐? 붙어요. 붙어서 만들어진 걸 특별히 뭐라고 한대? 얘가 붙을 거고 얘가 붙을 거야. 붙어서 만들어진 거를 특별히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가 염색체는 어디에서만 발견된다? 이가 염색체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어디에서만? 감수 분열인데 또 감수 분열이 아무 데가 아니죠. 언제만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의 전기 혹은 맥시멈 중기 이게 나눠지기 전. 근데 보통 전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수 1분열의 전기 때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얘네가 두 개가 붙은 이가 염색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건 감수 분열에서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사람은 EN 이퀄 4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46개가 우리 남자는 어떻다고? 44개 더하기 XY로 되어 있고요. 우리 남성은 요게 남성 표시죠. 어떤 뭐 카페나 그런 데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뭐야? 남자 화장실이라는 소리죠. 응? 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 똑같아. 44개는 XX. 여성은 요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44개는 똑같아.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지막이 다른 거야. 남자는 XY, 여성은 XX. 그래서 요걸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하고 요 44개를 뭐라고 할 거야? 상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44개는 똑같아. 44개. 22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성염색체가 마지막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XX는 문제가 안 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 남자는 어때? X염색체는 이렇게 커요. Y염색체는 어때? 좀 작아.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그럼 남자하고 여성하고 유전자의 개수가 Y가 한 100개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 760개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 Y염색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거야. 유전자가. X는 그거보다 크니까 더 많아요. 한 110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성이 우리 남자보다 좋은 거 아니야? 유전자가 더 많은데? 우리 남자가 더 적잖아. 우리 여기 뭐 작은 염색체에는 한 800개 있다고 치면은 1100개, 800개, 300개 차이. 근데 300개 중에 그 300개 중에서 어마무시한 유전자가 있어. 아주 월등한 유전자. 뭐 그렇지는 않다는 소리겠지만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별반 차이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또 희한한 게 여성들은 X가 2개예요. X가 2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X 2개 중에 하나 위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 희한하게. 그 이유를 몰라. 근데 희한하게 발현이 안 돼서 오히려 그렇게 발현되는 걸로 따지면 우리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거의 똑같다는 소리야. 남성이든 여성이든 별반 차이는 없는 거야. 하지만 XY도 상동염색체이다. OX.
상동 염색체 원래 뜻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래. 그러면 X, Y는 상동 염색체이다. OX. 맞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얘네도 한 쌍을 이루는 거야. Y가 작지만 한 쌍을 이루기 때문에 X와 Y도 뭐로 보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맞는 거야. 쌍을 이루기 때문에 X와 Y도 당연히 상동 염색체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는 이쪽에 어떤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상염색체 쪽에 염색체 쪽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남자가 대머리가 많어 뭐 고민한 사람들 되게 요즘 많죠. 탈모 때문에 머리만 좀 막 심고 예전에는 대머리 유전자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 어디 갔어? Y 염색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염색체. 왜 남자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그렇죠? 근데 연구를 더 해봤어. 연구를 막 해봤더니 이 대머리 유전자는 어디 있더라? 대머리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서 대머리에 걸릴 확률은 같은 거야. 어떤 문제는 풀 거야. 뭐 가계대로 뒤지기 어렵게 나오는데 막 문제가 근데 만약에 거기 멘트가 나와 있는데 철수와 영에서 나타나는 유전병 A의 확률이 같대. 무조건 상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 유전자는. 근데 철수와 영에서 나타나는 확률이 다르대. 그럼 그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야. 성염색체에 있을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왜? 여성은 X가 2개이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상염색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물론 이제 요 유전이라는 단원의 맨 마지막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들어봤지? 하나를 미리 얘기하면 제일 유명한 거 하나씩 미리 얘기하면 그러면 둘 쌍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21번 염색체가 3개야. 하나, 둘, 하나가 더 많아. 이게 뭐야? 21번 염색체가 원래 2개여야 되잖아.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다음 증후군. 다음 증후군에 걸린 친구는 다음 증후군 친구들은 어때?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비슷하고 물론 약간 지능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한 40이야. 물론 케바케죠. 어떤 경우는 뭐 10대 사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래 살아. 뭐 60, 70. 케바케야. 이렇게 돼. 다음 증후군 그래서 너희는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들의 분리수라는 그런 뭐 드라마가 있었어요. 물론 나도 잘 그거를 계속 보지는 않았는데 나도 이제 학생들한테 들은 거죠. 쌤 그거 안 봤어? 뭐 그래가지고 난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근데 걔네한테 듣고 한두 번을 봤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조연이 있는데 어떤 여자 조연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로 뭐야? 진짜로 다음 증후군 친구가 출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반복 학습에 의해서 물론 이제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야. 그래서 당신이 혹시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 돌아가시면 그래서 매일 반복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 버스 타가지고 뭐 어디 갔을 때 집 찾아올 수 있게 매일 반복시킨 거예요. 어디 마트에 들어가면은 혹시 물건을 사면 돈을 꼭 내야 된다. 계속 반복 훈련시킨 거야. 될 때까지. 쉽진 않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의지를 갖고
계속 시키고 이제 촬영이 끝났어. 잘.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아버지가 PD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최 PD, 잠깐 집에 올 수 있나?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갈게 해서 그 PD가 같이 갔어. 카메라 들고. 그래가지고 철수 어디 갔어요? 어디 뭐 또 훈련 갔나? 뭐 해가지고 그 일주일 사이에 죽었어. 이렇게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는 소리야. 이런 다음 유전병들은 멀쩡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합병증이 오는 거야. 제일 무서운 게 뭐야? 폐혈증이라고 있어요. 이 폐혈증은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거의 막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진행되면 급속도로 장기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거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폐혈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유전병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전병. 되게 그렇죠. 우리는 남성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도 이상이 있어. 원래 우리 남자는 XY야. XXY. 이름이 뭐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성이야. 남성은 남성인데 X가 두 개인 남성이 존재해. 약간 여성스러울 수 있다는 소리야. X가 두 개인데. X, Y, Y. 허거. 이번에는 Y가 두 개야. Y가 두 개 돼서 진짜 Y가 떡고 뭘 봐요? 그래서 조금 옛날에는 경미했어요. 범죄자가 많았어. 조금 와이드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옛날에. 지금 관리만 잘하면 돼. 관리만. 응? 근데 이상하게 이쪽하고 이쪽하면 뭐 증상 같은 거 따지면은 비쌀 것 같잖아. 이쪽이 더 심각해. 사실 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다른 거는 별 그게 없어요. 사는데 큰 지장. 물론 하나 상념색체하고 성념색체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념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애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필요는 없겠죠. 다음 증후군이. 근데 성념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불임이에요. 애는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차이점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사망률은 적다는 소리예요. 다음 증후군 이런 거보다. 이상하게 이런 약간 차이점들이 되게 우린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잘 몰라.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 갈 길 멀었다는 소리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물론 기타 등등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가 있겠죠. 뭐 그건 뭐 또 뒤에 가요. 하여간 이런 이상들이 다 있다는 소리야. 여기 우리 초파리라는 거 우리가 보통 똥파리야. 우리가 초파리라는 거가 어때? 2n 이퀄 8이에요. 4쌍밖에 없다는 소리야. 8개가 되게 적겠죠, 유전자가. 그래서 아까 전에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있다고 해서 이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상록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얘로 실험을 했어요. 초파리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 유충의 염색체를 분석을 했어요. 유충은 이게 새끼라는 소리죠. 근데 분석을 딱 하는데 이렇게 염색체 이렇게 쌍이 있는데 어이구 어떤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보다 100배 커. 거대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 이 정도밖에 안 크게 했지만 100배 커. 엄청나게 큰 거대 염색체가 발견됐어. 근데 크니까 여기에 있는 유전자도 우리가 분석하기 더 좋았던 거야. 그래서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분석을 했더니 대립 유전자가 여기에 라지아이가 있어. 그 맞은편에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존재를 진짜 하더라.
그래서 그 후부터 이렇게 모건이라는 과학자는 이제 돌턴이래. 갑자기 돌턴이 왜 나오니? 맨델이 응? 맨델이 단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염색체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되게 단순하게 그게 자손한테 넘어간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존재하는데 그 유전자는 같은 상경염색체의 대륙 유전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라는 소리예요.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상경염색체, 염색 분체 어디 갔어?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가림색체 이런 말의 종류들이 있다는 소리야. 그 말의 종류에서 서로 이렇게 구별만 조금 이렇게 N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핵상이라고 하는 거야. N은 아까 내가 체세포라고 그랬고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N은 뭐야? 23이죠. N은 체세포, N은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거야. N은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쓴다면 저쪽은 뭐 또 지워야 되니까 이제 뭐라는 게 있다. 핵형 분석이야.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원심에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추출해 내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핵형을 분석한다는 소리예요. 피 속에 있는 그 우리가 혈구, 어차피 혈장은 액체라고 그랬잖아. 그럼 혈구 중에 핵이 있는 게 누구였어? 핵을 갖고 핵형 분석하려면 핵이 있어야지. 그럼 그 피 속에 있는 혈구, 그러니까 우리 혈구 중에 핵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누구겠어? 백혈구죠. 백혈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쫙 23쌍이 분석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핵형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는 소리야. 거기에 이제 23쌍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사진처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어? 똑같은 게 있어. 큰 게. 그럼 XX구나. 여성이구나. 하나 크고 작아. 남성이구나. 핵형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뭐를? 성별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야.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을 구별해낼 수 있어. 또 하나가 뭐야? 쌍으로 2개씩만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전처럼 21번 염색 거기 하나가 더 있어. 다음 종목은이라고 했어. 이런 걸 우린다. X가 2개 있어야 되는데 XXX야. 아니네. 이런 걸 다 토탈 뭐라 그래?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는 성별과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아냈습니다.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떤 생화 검사를 따로 해야 되겠죠.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유전자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유전자 돌연변이는 따로 검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너희도 이제 성인 됐을 때 와이프가 임신하면은 뭐 이런 핵형 분석도 하겠지만 이제 생화 검사에 의해 가지고 양수 검사 그리고 우리가 거기 떨어져 나온 우리 조직 검사 우리 바이옵시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태아의 조직 일부를 떼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야.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반드시 실수를 해야 물론 100%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얘는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뭐 하지만 90% 이상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확률은 높은 거야. 100은 될 수는 없겠지만 뭔가에 의해서 이상이 또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그래서 요런 핵정 분석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뭐 다운 증후군, 클라인 패턴 이런 건 다 염색체 돌연변이가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요 나와져 있고요. 세포 분열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염색체가 이렇게 생기는데 요 위에 유전자가 우리 사람 한 750, 60개 이렇게 있다 그랬어. 그런데 맨 끝에 염색체 요 맨 끝에 우리는 뭐라는 걸 갖고 있느냐? 요 끝에 텔로미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응? 이 텔로미어라는 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세포 분열에 의해서 재생이 될 거 아니야, 세포가. 그렇죠? 세포 분열에 의해서 재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될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길이가.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짧아져가지고 여기에도 어떤 염기 배열이 있겠죠? 그게 이제 뭐 한 1000개, 2000개 그 정도로 되게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는 요 염색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여기 끝에 있는 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바로 노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람은 늙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염색체 끝부분에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짧아지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늙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가능해? 가능해. 할 수 있어. 더 연구는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텔로머, 레이스, 옛날 라제라고 했는데 텔로머 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이 효소가 나오면 이 길이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이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혈액세포 등 암세포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런 효소가 나와가지고 계속 살아. 계속 살아. 우리가 우리 남성으로 얘기하면은 정자 생산세포 테르모네이스가 나와서 정자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게. 이런 혈액도 마찬가지. 이런 요 텔로미어에 관한 거를 우리는 연구를 지금 물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지 않게끔 뭐 많이 됐다고 하는데 더 두고 봐야죠. 그래서 요런 텔로미어라는 부분도 있다. 염색체의 끝부분.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서 뭐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다 한 거냐? 염색체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일단 다 얘기한 거야. 되겠죠? 응?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거에서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해도 돼요. 깜짝이야.
너희가 핵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염색체 설명할 때 핵산은 그렇게 내가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한 거야. 이미 그 앞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염색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종류했으면 이제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물론 이제 두 가지 얘기할 거야. 생장과 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를 만드는 암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이 분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해야 되는데 일단 세포 주기야. 세포 주기가 있으면 일단 제일 짧은 시기가 뭐냐? M기예요. 우리가 M기, 미토시스라고 얘기해. 미토시스라는 건 분열기를 의미하는 거야. 분열기는 되게 짧아요. 이 전체는 뭐야? 이 전체는 아까 잠깐 쓴 간기가 되는 거예요. 휴직이라고 하는 거야. 간기가 되는데 이 간기는 세 파트로 또 나눠요. 세 파트로. G1, S, G2기로 나눠요. 요 G는 그로스의 약자로 해도 되고요. 요즘은 뭐 개 그거의 약자로 해도 돼요. 그래서 생장기가 이렇게 G1, G2기고 있고 S기 뭐야? 신세시스, 합성기,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S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장기 1, 생장기 2가 됩니다. G1, G2. 그런데 내가 이 전체에서 지원기를 제일 어떻게 그렸니 지금? 일부러. 지금 면적을 더 제일 크게 그렸어. 일부러 그렇게 그립니다. 뭔 소리냐? 지원기 때 물질 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시간도 가장 길게 일어나요. 물질 대사도 가장 활발하고 시간도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원기가 그래요. 지원기 때가 그래서 가장 길게. 물론 체세포 분열이면 요거 하나고 감수 분열이면 요거 M1, M2로 나누면 돼. 어차피 짧아. 분열기는 어차피 짧아.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우리는 세포 주기는 물론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이 세포 주기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빠른 놈도 있고요. 되게 느린 놈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보통 요 정도로 우리는 고등과정에서는 배우는 거. 아 그래요? 세포 주기 이렇게 간기, G1S, G2, 분열기, M기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 M기에는 또 뭐로 나눌 거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이 분열기는 중심림이 분열돼서 방추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날 거야?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될 거야. 그 말기 때에 이제 동시에 거의 뭐가 일어나느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요 M기 요런 형태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희한하게 우리는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조절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조절식이라는 게 뭐냐면 G1기가 일어나면서 거의 끝났어요. 끝날 때 그럼 이게 S기로 넘어가겠죠.
그러겠죠? 네. SB로 넘어갈 때에 지원기가 잘 작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런 시기가 있다는 소리야. 어떤 지원기 조절 시기, 우리가 뭐 체크 포인트, 혹은 어떤 분은 어떤 문턱이라고 얘기를 해. 넘어가기 전에 문턱이다. 우리 문턱이 뭔지 알지? 저기 뭐. 예.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문턱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소리야. 물론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상에는 물론 없지만 이제 너희는 뭐 조금은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 시기 체크 포인트가 세 군데 있어요. G1기 끝날 때, G2기 끝날 때쯤, G2기 조절 시기, M기가 끝날 때쯤, M기 체크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문턱의 역할을 하는 이런 문턱 시기라는 게 세 군데에 보통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세포 주기 안에는 또 이런 데도 있다. 이런 시기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세포 주기가 좀 삐꾸야. 약간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세포 주기는. 일반적으로 세포는. 그런데 거의 생장기는 거의 없어요. 생장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복제 분열 계속 일어나요. 요런 형태로 보통 일어나는 게 보통 물론 암세포도 분열 속도가 어때? 빠르죠. 암세포도 분열 속도가 빠른 상태로 복제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요, 물론. 근데 요런 부분으로 또 특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나날이라고 들어봤어? 나날이 뭐야? 나날이 뭐야?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에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인데 수정란이 만들어졌어. 그럼 얘가 세포 분열, 나날을 할 거예요. 이 나날은 복제 분열, 생장기가 거의 없다는 소리야. 생장기가 거의 없이 복제 분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나날은 일어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로로 쪼개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가로 세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세 가세 이렇게 됩니다. 하여간 이런 분열은 나날은 생장기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나날을 거듭하면서 이 수정란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생장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정란의 크기는 거의 일정합니다. 단지 쪼개지기만 하는 거야. 쪼개져가지고 엄청나게 쪼개졌겠죠. 그래서 뽕나무처럼, 뽕나무도 모르겠지만 뽕나무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래서 뽕나무 상자를 써서 쪼개지다가 뭐라고 하느냐? 상실기, 포배기, 낭배기, 기관형성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태아가 됩니다. 이 순서를 거치면서 이제 태아가 됩니다. 요 포배기 상태 때 보통 뭐가 일어나느냐? 포배기 상태 때 착상이 일어납니다. 착상이 뭔지 알지? 자궁도 이렇게 파묻히는 현상은 우리 착상. 포배기 상태에서 이제 수정란 상태에서 이제 자궁까지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서 착상됐을 때 포배기. 그 후에 또 계속 하는 거야.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요 낭배기 때에 요 낭배기 전기 후기라고, 뭐 중기는 조금 빼자. 그러면 앞부분과 후기 이렇게 있으면 낭배기의 전기에는 아직 어디가 될지 몰라요. 낭배기 후기 쪽에서는 이제 결정이 돼요. 코가 될 때, 눈이 될 때, 근육이 될 때, 간이 될 때, 이런 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배기 전기 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미분화된 상태의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때 미분화 세포를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미분화된 세포를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미분화 줄기세포는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시다가 손이 잘려나가셨어. 공장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 그럼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이식해요. 그럼 손이 다시 생겨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이야. 다 그러네. 그래서 줄기세포도 이게. 그럼 위가 다시 생겨. 물론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야.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거지. 아직은. 응? 어느 수준이라고? 현재 수준은 저쪽 교실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웃 마우스라고. 이때의 세포야. 이제 후기는 결정됐다고 그랬어. 이때의 세포, 코가 될 부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코가 될 부분의 세포를 떼서 쥐의 등에다가 이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쥐의 등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 내가 사람의 코가 달려있다고 그랬어. 그 정도는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걸 어디다가 우린 적용을 하고 싶다? 사람이지. 사람한테 적용을 하고 싶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거야. 활발히. 뭐 장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얘네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은 일반적인 세포 주기와 다르죠. 일반적인 세포 주기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 막대 그래프로 해도 되고요. X축은 상대적인 DNA야. 세포수. 이렇게 있을 때, 요때가 2, 이때가 4야. DNA 양이 몇 배로 증가했어?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럼 요때가 뭐냐면, 세포 주기에서 2배가 됐어요. DNA 양이. 그럼 요 중간이 뭐가 돼야 돼? S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S기가 돼. 그럼 S기 앞이야. 뭐란 소리야? 앞이니까 여기는 지원기에 해당되는 거야. D니까 이쪽은 G2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G2 더하기 M기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A, B, C라고 표현되어 있어. 문제에서 A, B, C 시기야.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C 시기에는 중기세포가 발견된다. 맞다.
M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기세포가 발견된다? 그래요. 발견된다. 발견된다. M기까지 포함되는 거야. 아이고, 여기에 왜 세포수가 제일 많다고? 내가 좀 더 길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시간도 길고 물질 대사가 제일 활발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포도 지원기 때 가장 많은 거야. 지원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넘어. 이거 뭐야? 지원기에 멈춰 있다는 거야. S기로 넘어가지 않잖아. 그렇죠? 지원기에 멈춰 있는 상태예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지원기에 멈춰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신경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대부분의 세포는 멈춰 있어요. 이렇게 멈춰 있을 때를 우리는 특별히 G0기라고 얘기를 해요. 멈춰 있는 상태를 특별히 G0기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멈춰 있어야 되는데 멈춰 있지 않고 S기로 넘어가서 분열기로 돌아가. 이렇게 된 놈이 뭐라고? 그렇게 된 놈이 암세포라고. 멈춰 있어야만 하는 신경세포가 일로 넘어가서 분열기까지 넘어가. 잘못됐다는 소리야.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야. 잘못돼서. 이 암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다른 장기까지도 전이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웬만한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해서 개수가 많아지면 서로 붙겠죠. 만나겠죠. 만나면 접촉장애라고 해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요. 멈춰요. 이게 일반적인 세포야. 근데 암세포는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자기네 접촉을 했어. 근데 접촉장애가 없어. 그냥 계속 분열해.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는 멈춰있다고 그랬죠. 안 멈춰있는 데가 대표적인 게 어디일 것 같아, 당연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는 데가 어디야? 응? 재생 능력이 있는 데가? 간이에요. 간은 재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걸 반 띄워서 줬어. 그럼 한 3개월, 4개월 되면 지나가면 6개월 되고 하면은 받은 사람도 한 덩어리 되고 준 사람도 한 덩어리 되는 거야. 다시.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는 연락 조심해야지. 반을 줬어, 이식해서 나으라고. 근데 오늘 꿀꿀한데 소주 한잔 그러다 투이죠. 큰일 나는 거야. 다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는 연락 조심해야 합니다. 이식 자체, 이 수술 자체가 워낙 어려운 수술이라 저번에 방어작용 얘기할 때 했잖아. 그래서 하여간 근데 얘네는 멈춰있지만 간세포는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걔네는 분열기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간세포가. 거긴 좀 다르다는 소리야. 거긴. 그래서 요런 G0기에 멈춰있는 게 일반적이야. 멈추지 않은 게 암세포고요. 어이? 얘가 기본 주어진 거거든, 그림. 이게 정상이잖아. 그러면 이 그대로니까 이건 그냥 이 G1기에 멈춰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G1기니까. 근데 얘는 상대적 DNA 양이 1이야. 그리고 그냥 끝이야, 이 그림이.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누구냐면 얘는 생식세포. 얘는 생식세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이게 감수분열 그림을 다시 그리겠지만 DNA 양이 복제돼서 2의 상대값이야. 그냥 2에서 4가 됐어.
4가 됐다가 1분열이 끝나면 다시 2가 됐다가 2분열이 끝나면 1이 되는 거야. 상대적인 값이. 1이 됐다는 소리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이제 끝이라는 소리야.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결과로 된 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프로 나왔을 때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간혹가다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떤 물질 X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물질 X를 집어넣었더니 그램이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너져 버렸어. 무슨 소리야? 그 물질 X는 S기에서 G2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저해했다는 소리야. 방해했다는 소리야.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그냥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소리야. 이 물질 X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쪽을 막을 수도 있고 이쪽을 막을 수도 있고 그거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열이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세포는 어떤 재생 뭐라 그랬어? 생장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보통 에이팝토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죽게끔 만드는 거야. 우리가 태아가 이렇게 완성됐을 때 우리가 손가락이 만들어질 때 손가락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어떤 세포 자살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에이팝토시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세포가 죽어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 그래서 붙어있던 손가락이 여기에 세포가 죽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나눠져. 발가락 쪽으로. 그거는 보통 우리가 세포 이제 예정 자살설 이런 식으로 예정돼 있는 거. 세포가 죽게끔 예정돼 있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에서 세포 주기에 또 관한 이런 그림으로 줬고, 요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에 이렇게 한글로는 상관없어요. 한글로는 전합성기, 합성기, 그 다음에 합성기, 전분열기, 이런 네, 우리는 보통 지원해서 G2기 그냥 그래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세포 주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세포 주기에 대해서. 되겠죠? 응? 갔다 와. 갔다 해서 한꺼번에 갔다 와. 한 명은 같이 가요. 이제 생명수는 쉬는 시간 없어요. 1시간 반이죠. 2시간. 2시간. 다른 시간에 쉬는 시간 있어? 중간에 한 번. 쉬어? 1, 2분 못 쉬겠냐 그거? 쉬면 쉬는 거지. 금요일 오전 민찬 오전이니까 오늘 목요일이 아니 금요일 오후에 있잖아요. 금요일. 내일은 없어.
끝났어요. 다시.